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한국을 향해 3,8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인천공항 활주로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이 오물풍선 1개를 날리기 위해 들인 비용은 대략 1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3,800여 개의 풍선을 날렸다는 점에서 북한은 약 3억 8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쓰레기를 한국으로 보낸 셈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것이 북한이 향후 풍선을 무기처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원하는 지역에 정확히 낙하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북한이 그동안 축적해온 풍선 부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시 생화학 물질을 담은 풍선을 특정된 지역에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물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조금이라도 묻혀서 날려보낸다면 한국에선 불특정 다수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어과 교수 역시 만약 북한이 앞으로 오물풍선을 보낼 때 생물학 또는 화학물질을 조금이라도 포함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일파만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이 이례적인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일조량 부족 등으로 쌀 수확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사재기, 외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8월 27일 일간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쌀 민간 재고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56만 톤으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현지 마트는 텅 빈 쌀 매대에 오늘은 매진입니다. 당분간은 한 집에 한 봉지만 팝니다 등 공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냉해에 따른 흉작으로 쌀 가격이 폭등했던 1993년에서 94년 헤이세이 쌀 대란에 빗대 레이와 쌀 소동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 원인으로는 니가타현, 아키타현 등 쌀 주요 산지에서 지난해 5월 햇빛이 부족했고 여름엔 무더위가 이어진 영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쌀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고온 여파로 인해 쌀 알갱이가 정미 단계에서 부서지는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고 NHK는 짚었습니다. 마이니시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식용쌀 생산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시기에 따라 조정 정책을 편 결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였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NHK에 따르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인 외국인 관광객 규모, 코로나19 이후 내국인 외식 증가 등이 쌀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8월 8일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가 발표되고 대지진 우려가 퍼지면서 음식 사재기가 일어난 영향도 있다고 산케이는 짚었습니다. 한쪽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쪽에선 팔리지 않은 쌀과 밥이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가미 하라시 주오구의 한 식품 에콜로지 센터를 취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나 편의점 등 소매점부터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식품 공장까지 팔리지 않은 주먹밥, 쌀, 도시락 등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분량이 하루 40톤, 쌀은 이 중 20%인 8톤 수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보건당국은 이달 말 각 주 3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세가 지난해 최고 수준까지 다다를 것이란 예측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KP3는 역대 등장했던 변이 바이러스 중 전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8월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P3는 팬데믹 사태를 주도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파생한 변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50개 이상 유전자 돌연 변이가 확인된 변이입니다. 이 중 30여 개가 감염과 백신 면역에 연관된 스파이크 단백질에 몰려 있어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KP3는 여러 변이를 거쳤습니다.
코로나19 변이를 추적하는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인 BA에서 피롤라로 불리는 BA 2.86 변이, 지난해 말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행했던 J1 변이, 슬립 변이 등을 거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슬립 하위 변이 중 주목해야 할 변이를 꼽아 플러트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KP1.1과 KP2 그리고 KP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P3는 KP1.1과 KP2를 밀어내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확진되는 코로나19 사례 4건 중 1건이 KP3 감염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미 CDC는 미국 30개 주 이상에서 KP3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이 KP3 변이 사례로 확인되는 등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변이가 지속해서 발생하다 보면 치명률이나 병원 입원율을 높이는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른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선택압을 받으며 변이합니다. 이 선택압은 생물들이 서식처에서 살아남도록 만드는 압력입니다. 즉 바이러스도 살아남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적 증식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 가을 개벽이 닥치는 괴질은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천과 후천의 다리인 증산도 진리를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